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연구는 옆 사람 하는 사람,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다. 자, 오늘은 이그노벨상을 아직 받진 않았지만 이그노벨상감으로 정말 충분하다,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는 연구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Contagious Yawning and Psychopathy. 옆 사람이 하품할 때 안 따라하는 사람,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다. 이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사이코패스 성향을 측정하는 설문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려요. 하품하는 영상, 웃는 영상, 아무 표정을 짓지 않고 있는 영상.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하품을 하는지를 측정했던 거죠. 결과를 보면 사이코패스 성향에서 공감을 잘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무관심한 분들일수록 옆 사람이 하품할 때 하품을 잘 따라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의식적으로 하품을 하게 되는데 무의식적인 작용을 사이코패스 그리고 소시오패스와 연결했다는 거, 그 발상 자체가 너무 재밌다. 곧 이그노벨상을 탈 것 같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전염성 하품은 단순히 누군가의 행동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신경세포 체계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요, 정서를 담당하고 있는 편도체의 활성화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공감을 많이 할수록 하품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다. 놀라운 발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결과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공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가를 알 수가 있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둘 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진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개가 아예 구별이 안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이코패스는 조금 더 선천적인 이유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거의 타고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이고요. 소시오패스도 상당 부분 타고나지만 양육 환경,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사이코패스는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즉흥적이에요. 사용하는 단어도 좀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기본적인 욕구에 훨씬 더 많이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음식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은신처라든가. 그래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살인자들 인터뷰해보면 왜 죽였어요? 지 혼자 먹고 있더라고.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상황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원시적인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소시오패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이코패스는 티가 나요.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티가 잘 안 나죠. 소시오패스의 여러 가지 행동적 특징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가스라이팅에 상당히 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소시오패스들이 이런 가스라이팅적 언어 사용에 상당히 능합니다. 난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왜 네가 그렇게 들었어? 농담이었어.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스스로의 그 불우한 가족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정과 연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잠수를 타고 이 상대방은 불안해지거든요. 그런 불안들을 계속 유발하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절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 난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 라고 했을 때 나를 존중한다면 아 미안해 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때 더 적극적으로 나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잔재주를 부린다면 이건 굉장히 정교하면서도 질이 아주 안 좋은 소시오패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영화 속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나왔던 실제로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스케일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이코패스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조커. 소시오패스들은 슈렉의 그 장화시는 고양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말 귀엽고 불쌍하고 보호해주고 싶다라는 하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표정을 너무 잘 짓는다는 겁니다. 특히 언제? 내가 필요할 때. 자, 양쪽 다 모두 공감 능력이 크게 떨어져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모두.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남의 공감을 이용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시오패스는 자기는 공감 능력이 높지 않지만 남의 공감을 이용할 수 있는 이 머리는 너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더 악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소시오패스적인 사람들에게 피해를 본 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외로웠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하는 거예요. 이 외로움을 잘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랑 같이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같이 가고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을 때 외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느슨하지만 넓은 관계. 훨씬 더 정신 건강에도 좋고 나를 덜 외롭게 만든다는 게 대부분의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와 관련돼서 2019년에 나온 영화인데 괴팍한 그리고 이 부하를 이용하는 상사 밑에서는 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성과가 좋더라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연구입니다. 사실은 압박 면접도 그래서 좋지 않은 거예요. 압박 면접도 이상한 사람 뽑는 면접이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런 수치심을 줬을 때 그걸 아주 잘 버텨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그것을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죠. 제임스 펠론 박사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우연치 않게 자기 뇌를 찍었어요. 보니까 사이코패스랑 뇌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본인의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우리 가게에 엄청난 살인자 7명이 있어. 사이코패스의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이분의 어머니가 정적 강화라는 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너 잘했다라고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잘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런 피드백을 주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 잘했다고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공감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진짜 우리가 공감을 잘하나? 헤어져서 아프다. 아 그래 아프겠구나 헤어졌으니. AI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공감은 그걸 넘어선 공감적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나와라 술 한잔 하자. 엄마 너무 힘들어 이랬을 때 아이가 그래 엄마 힘들겠구나 이게 아니라 엄마 너무 힘드니까 나 안아줄래? 라고 해서 안아줄 수 있는 행동으로서 하게 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엄마들은 보통 아이들이 힘들면 아이들을 안아줘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엄마가 힘들면 표현하시라는 거죠. 엄마 힘들어. 그러니까 나도 좀 안아줘. 그랬을 때 훨씬 더 그 공감을 이 양방향적으로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나는 힘든 거 표현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Up in the sky, sing in this moment till the dawn brings the day. 엄마 힘들어. 그러니까 나도 좀 안아줘. 중요한 건 사춘기 자녀에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춘기 딸에게 이 방법을 구사했다가 그냥 힘들어졌습니다. 이 방법을 아빠 좀 안아주렴. 소원이다.